노라가 장모와 시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들의 농장을 차지했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이 행동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줄이었습니다. 서울 예곽의 작은 마을, 해질녘의 고요함이 김진호와 이선자 부부의 소박한 농가를 감쌌습니다. 두 노인의 주름진 손이 서로를 꼭 잡은 채 그들은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기가 잘 지내고 있겠죠? 선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걱정 마. 우리 아들은 잘하고 있을 거야.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닭장에서 달걀을 모으고 정성스레 가꾼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엔 함께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삶의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두 노인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현기가 얼마 전 결혼했지만 새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시골 집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지가 바빠서 그럴 거야. 진호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시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네요. 우리 며느리 얼굴이라도.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수화기를 들자 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지와 함께 갈게요. 기대하고 계세요. 노부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문이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의 새며느리 민지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저물자 진호와 선자는 손을 맞잡은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운명의 손길이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현기와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지의 모습은 시골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현기가 인사했습니다. 저희 왔어. 진호와 선자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요, 며느리. 선자가 다가가 민지를 안으려 했지만 민지는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 그리고 곳곳에 묻은 흙,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불결해 보였습니다. 현기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어. 여기서 자랐잖아. 선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며느리, 많이 먹어요. 모두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민지는 음식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네요. 저녁 시간 내내 민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방 안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민지는 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요.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현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와 현기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 전 민지는 현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오지 말자. 당신 부모님은 우리와는 너무 달라. 현기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하자. 그들이 떠난 후 진호와 선자는 쓸쓸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평화로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민지와 헌기의 아파트.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빛내며 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현기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부모님을 그냥 두고 올 순 없어.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나랑 부모님 중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현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지는 교묘하게 현기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당신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야 해요. 그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방해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현기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현기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민지의 눈에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펼쳤습니다. 부모님을 속여 공원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두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 현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현기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며칠 후 현기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공원에 모시고 싶어요.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원으로 행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현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려는 일의 끔찍함을 직감했지만 민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울 한복판의 공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진호와 선자는 현기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현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아, 오늘 정말 좋구나. 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 말이야. 선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민지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향하는 대신 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지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민지가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현기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앉아있는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현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차가 출발하자 현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진호와 선자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현기를 기다리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현기가 얘 이렇게 안 오지? 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버림받은 걸까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공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고통이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진호와 선자를 깨웠습니다. 그들은 밤새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자가 천천히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었나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선자야. 우리 현실이요.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팠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먹을 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따뜻한 곳도 필요해.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랜 농부 생활 덕분에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가 있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죽을 끓일 수 있겠어.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항상 지혜롭소. 그들은 공원 한편에 버려진 상자들을 모아 간단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공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진호는 낚시를 하고 선자는 야생 식물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애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자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현기가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진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요. 우리의 사랑이 현기의 마음을 움직일 거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이 노부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진호와 선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기와 민지는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예요? 민지가 코를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현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장 냄새야. 익숙해져야 할 거야.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농사일을 전혀 할 줄 몰랐고 현기도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아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이 닭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건데.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작물은 시들어갔고 가축들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은 서서히 험폐해져 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현기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어느 날 밤, 현기는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이런 현기를 보며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그들을 그리워해요. 현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민지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생활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에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현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들의 꿈꾸던 행복한 미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망해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현기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지와 현기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현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부모님의 차를 가져와야 해요. 그걸 팔면 돈이 생길 거예요. 현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야.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마지못해 현기는 동의했고 그들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현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세요. 현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요. 차 키만 가져오면 돼요. 현기는 천천히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진호와 선자는 아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기야. 선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되어왔니? 현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다가와 현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빨리 차 키를 달라고 하세요. 진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를 가져가려고 온 거니? 선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현기야, 정말 그럴 셈이니? 현기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차 키나 달라고 하세요. 진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동시에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기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선자도 일어나 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그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야. 현기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기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현기와 민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서울의 부유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저택들 사이를 걸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우리를 고용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현기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웅장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대문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현기가 놀라 요쳤습니다. 진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들어오너라. 현기와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값비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선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현기야.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들이 부자였다고요. 진호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했단다. 하지만 우리는 현기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어. 선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아닌 사랑과 정직,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단다. 현기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현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길 바란다. 선자도 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널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단다. 그 순간 현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기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길 바란다. 현기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택의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기는 부모님과 민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기야, 내가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있니?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현기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때 진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민지 씨. 모두의 시선이 진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소. 하지만 당신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겠소.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싶다면 당신도 여기 머물 수 있소.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요. 선자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만 가능해요. 현기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교만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민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호와 선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소, 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오. 선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꾸나. 현기는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택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족의 재해는 쉽지 않은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는 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현기와 민지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농장으로 돌아갈 거다. 현기와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망쳐놓은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선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첫 번째 과제란다. 농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농장은 이제 헝폐해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현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힘든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현기는 아버지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며 땀을 흘렸고, 민지는 선자에게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곳에서 배우는 거란다. 날이 갈수록 농장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현기와 민지의 얼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호와 선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단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구나. 그날 밤, 현기와 민지는 농장 뒤편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지. 현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농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현기와 민지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호가 현기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혼자 농장을 운영해 볼 거다. 현기는 놀랐지만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현기는 농장의 모든 일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그는 가축들을 돌보고 작물을 관리하며 이웃 농부들과 거래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땠니? 현기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찼어요. 이제 농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민지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선자와 함께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지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선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거구나.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았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해. 현기와 민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농장을 너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현기가 물었습니다.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농장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항상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가치들을 절대 잊지 않는 것. 현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현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농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진호와 선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농장의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 별빛 아래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농장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현기와 민지는 존경받는 젊은 농부 부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진호와 선자는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농장이란 말이나? 진호가 감탄했습니다. 현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농장 한쪽에는 새로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저기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예요. 농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어.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희 둘 다. 그들은 함께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큰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지도 덧붙였습니다. 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나눔이 진정한 부자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진호와 선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때 마을 이장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현기 씨, 민지 씨,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을 우리 마을의 젊은 지도자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기와 민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가 대답했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들은 농장 언덕에 모여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단순한 땅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호와 선자 부부, 그리고 현기와 민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삶의 참된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이 가족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선사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